안녕하세요, 기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이죠. 살이 더 빠지셨어요? 네. 다이어트 하세요? 스타트업 다이어트. 여기 다람쥐 도토리 차 있다 하셔가지고 도토리 좀 뱉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또 이제 다른 하나의 축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뭐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하면서 이제 2020년부터는 195개 당사국들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한 것도 있고, 또 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각국들이 또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이 이제 인공지능 산업도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있는데, 또 각 산업의 특성이 좀 다른 면이, 인공지능 산업은 뭐 이전에 설명드렸었다시피 어느 정도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면모도 있고, 구조적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는 기술 혁신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제 경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신재생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기본적으로 전력의 생산 설비의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에서 발생하는 그린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있고, 그 그린 인플레이션 요인들로 인해서 전력 생산 단가가 일시에는 올라간다고 보이는 면이 있지만, 이게 또 고용 창출 효과까지 이루어지면서 건전한 인플레이션으로 순환될 수 있는 고리가 있죠. 디플레이션 압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정 부분 받쳐주면서 함께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건데 그 중에 어떤 산업들이 일단 발전 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균등화 발전 단가라든지 아니면 발전 원가 자체가 균형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발전을 하지 못했던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이 어느 정도 그 패러티를 넘어섰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이 발전 방식 자체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신재생 에너지들은 그 발전을 하는 시간이나 발전량이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발전원으로부터 전기의 사용처까지의 거리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와 ESS가 함께 성장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뭐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은 또 2차 전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기정님이 2차 전지 투자할 때 어떻게 아이디어가 얻으셨어요?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나라의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올해가 턴어라운드예요. 근데 흑전할 때가 주가 상승률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글로벌 이야기는 2%대고 미국 시장 4%대이고, 그리고 뭐 시장 성장에 대한 S&E 리서치 자료도 시장 자체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23배 성장한다고 리서치 자료도 있고, 거기다가 그 시장의 재료를 받쳐주는 여러 이벤트들, 거기다가 실적까지. 올해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올해는 그 테슬라의 후발 주자처럼 표방이 되었던 뭐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이런 기업들 이벤트도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내년 1월부터 그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하고 기가 텍사스가 이제 차량 생산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차량 생산을 시작하려면 선발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빠른 2에서 3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 증서라는 게 원래 테슬라의 알려진 일정이었고, 그 알려진 일정을 따라가기 위한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제너럴 모터스랑 포드다 CS 나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차 투자 얼만큼 할지. 기존 완성차 업체들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는 셀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하진 않았었잖아요. 셀 업체란 뭐 우리나라의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든지 보도 많이 됐었죠. 결국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은 차량 생산 대수를 커버하기 위한 맞춤 소재라든지 뭐 장비, 또 발주 사이클이 이루어질 텐데, 그 발주 사이클이 이어서 물리는 흐름이었죠. 거기다가 또 그 셀은 오르지 못하고 소재 기업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수급이 쏠리게 된 큰 영향이 이제 물적 분할, 사업 분할한 게 있죠. LG에너지 솔루션과 SK온으로 각각 사업 분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금이 몰리기 위한 환경이 일정 부분은 조성이 되어 소재 업체들로.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로 볼 부분은 올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셀 업체들은 셀 업체들끼리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할 때 셀 업체 입장에서는 샌드위치에 껴있는 거죠. 소재 업체들은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판가 전환을 하고 있고, 셀 업체는 많은 소재 캐파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만큼 생산 캐파를 확보를 했으니 우리하고 계약을 하자라는 게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을 할 때의
PR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안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셀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에 낀 형국이 됐었죠. 그게 되는 이유는 소재 업체들이 독보적이라서. 소재 업체들이 독보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니까 그런 것도 있죠. 셀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한테 전가를 하려고 하면은 셀 업체들은 지금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계 계열의 어떤 배터리 품질이 엄청 차이가 심하면 판가의 전가라든지 경쟁 우위가 확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았죠, 아직까지. 근데 이제 계약을 한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판가 전환을 시작을 했죠. LG에너지 솔루션 내년도 1분기에 배터리 판가 올린다고. 근데 이제 내년에 분할 상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업들은 달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산업이잖아요. S&E 리서치 자료대로 시장 자체가 23배 성장하는 데 있는 탑티어의 플레이어들인데 바스켓으로 투자하기 괜찮죠. 지금이라면 규정님은 어디에 투자? 소재? 셀? 완전? 저는 원래 하나만 투자하지 않는 아.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수익률이 좋은 거는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최종 수요처의 팬이 만들어지는 쪽이 가장 파워풀하죠. 이익률을 가장 높게 가져갈 수 있죠. 테슬라도 좋게 보고 셀업체도 이번에 상장하면은 장기적으로 살만하고 CATL이 연초 대비 이제 2배 가량 오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못 올랐던 거에 있어서도 내년도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다시 투자 심리를 재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이죠. 그 소재 셀 완전 분석해서 네. 어디에 투자하실지 그게 좀. 소재부터 보면 양극재에 NCM과 LFP가 대립 구도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보여지잖아요. 근데 뭐 NCM과 LFP는 일단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NCM 같은 경우는 생산 원가가 LF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에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아가지고 뭐 일회 충전당 주행 가는 거리나 이 배터리를 가지고 낼 수 있는 동력 성능 자체에 대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져가겠지만 전체적인 그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로 볼 때 어떤 고성능 퍼포먼스를 내는 게 중요한 이동수단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고성능 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니라 안정성, 그리고 주행거리 상에 있어서도 일상에서 자주 주행하는 거리의 기준에서의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원료는 현재의 기술에 있어서는 보완제 형태를 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그 23배 커진다고 전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사는 게 좋겠죠. 소재부터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연결을 해보면 그 2차 전지에서 소재 중 가장 이제 원가 구성비가 큰 소재에 투자를 하는 게 시장의 성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일 것 같은데,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 분리막 중에서는 양극재가 가장 원재료 구성비가 크고, 그래서 이제 양극재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그 양극재 중에서 볼 때 이제 니켈 계열의 이제 배터리 양극재가 있고, 그리고 리튬 인산철 계열의 배터리 양극재들이 있잖아요. 지금 니켈 계열들이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니켈 계열의 기술 진입 장벽에 기반해서 이런 소재 업체들은 판가를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기반해서 기존의 그 셀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따내고 그 셀업체들이 완성차 업체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의 생산 설비 확충이 필요하고 계속 뭐 설비 확충, 뭐 수주 뭐 이런 공시들이 나오면서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고, LFP 쪽에서는 이전에 그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 중에 이제 스탠다드 트림에서는 LFP 배터리의 채택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좀 흔들리는 경향을 보였었는데, 그때 2차 전지 업체들이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LNF 같은 데들 공시 내가지고 우리도 LFP 배터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뭐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뭐 LFP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이익률도 높지 않을 뿐더러 소재 자체가 안정성이 높은 만큼 이 기술의 진입 장벽도 높지가 않아서 이 소재를 납품받아서 셀을 어떻게 잘 만들고 이 셀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완성차 업체하고의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공고히 되어 있고 이거에 기반해서 생산이 최적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해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셀 업체에 투자하는 게 더 효과적인 투자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중국의 CATL 같은 회사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 니켈을 다루는 계열과 리튬 인산철을 다루는 계열이 다 같이 성장을 한다라고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켈계 소재 기업은 어디를 투자합니까? 니켈 계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친숙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양극재에서 하이니켈을 다룰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이죠. 그리고 니켈 계열에서 소재 말고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셀 업체들이 기존에는 물적 분할 건으로 인해서 직접 수급이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됐던 게 있는데, 내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부터 해서 셀 업체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관심을 기울여 봐도 좋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한테 닿았을 때 그거는 이제 단연 당연히 테슬라일 것 같아요. 그죠? 테슬라. 네, 테슬라를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테슬라하고는 별도 회사였던 솔라시티도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구축하고 있는 그 모빌리티에서의 혁신은 어떤 전기차로의 혁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접목된 자율주행에서의 혁신도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의 차량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죠. 올해 어느 정도 되죠? 50만 대. 작년에 50만 대 정도 됐었고 올해가 이제 연간 거의 100만 대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리하게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상위 랭커잖아요. 네. 근데도 현대차 업체가 내년도 목표치 삼고 있는 게 전기차 판매량 글로벌 20만 대. 테슬라의 자동차가 기존에 전 세계에서 주행한 거리, 그 주행한 거리로부터 나온 실제 주행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로부터 학습되어 있는 그 인공지능의 경쟁력, 그리고 아직까지 그 받은 투자금과 함께 모여든 그 인재, 이게 앞으로 그 모빌리티 혁신을 테슬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테슬라가 그 배터리 자체를 개발을 하잖아요. 4680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도 도조칩 개발하죠. 그리고 테슬라 자체 데이터 센터도 운영을 하고, 테슬라가 플랫폼 기업으로서 나중에는 완성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배터리나 이 인공지능 기술 자체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네. 4차 산업혁명을 우주적 성장 산업에 대해서 쭉 다뤄왔는데, 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왔던 여러 기술의 발전과 걔를 같이 하는 산업의 발전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발전 방향이고,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유발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인 악영향을 축소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있는 산업도 같이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라고 보여요. 기존에 이제 발전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동이 투입되어야 되는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인프라 공사가 필요하고 여기서 전체 전력망 재편이 있어야 되고, 이런 흐름 안에서 지금 가장 눈앞에 보이는 거는 어떤 발전 방식에서 급격하게 태양광으로 발전원이 전환된다든지 뭐 풍력으로 전환된다든지 보다는 이런 전력 인프라의 재설계,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전기차로의 전환, 여기서 같이 묶여있는 2차 전지의 수요의 급증세,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다뤄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너무 또 기술 자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술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다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산업인 만큼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에서 어려웠었다 보니까 기업은 많이 못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따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탑다운이었다면 이제 바텀업으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네. 안녕. 네. 하나 둘 셋. 안녕.